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신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자리는 넓어서 좋은데요. 그죠? 예, 좀 적막하네. 좀 적막하네요. 예, 우리 학부열로 따뜻하게 되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사무소까지 그렇게 보셨고, 이제 기본서는요, 139페이지입니다. 139에 가시면 인장 등록 나오죠. 그죠? 인장 등록. 네, 거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그 앞 시간에서 이제 우리 분사무소까지 보셨고요. 공동사무소는 사무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개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사무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무소를 개공들끼리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있다. 합의가 되고 상호 간에 승낙이 있으면 사무소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뭐 종별은 관계없습니다. 개인하고 법인이든 종별 관계없이 합의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인장부터 그렇게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자 가시면 인장 나오거든요. 도장 이야기입니다. 도장. 자 우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일을 쭉 하죠. 개공으로서 부동산 중개를 이제 업으로 쭉 할 텐데 중개업에 필요한 또 설비를 갖추죠. 그래서 이제 제 4장에서 중개업의 설비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 계시고 개공 그다음에 직원을 둘 수 있죠. 그 직원을 뭐라고 합니다? 고용인 직원을 둘 수가 있고요. 또 사무소 설치를 해야 되죠. 중개 사무소 그다음에 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니까 또 인장도 있어야 됩니다. 인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쭉 할 때 필요한 인적 설비, 물적 설비를 갖춰서 부동산 중개를 업을 하죠.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개 업무상 여러 가지 또 의무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이 4장 내용이고요. 중개업의 의무가 이제 5장에 그렇게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인데 복습 삼아서 잠깐 보실까요? 개공이 있어요. 개공.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세 종류 있죠. 그죠?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 한 분이 부칙개공, 복덕방 중개인 부칙개공 있죠. 그죠? 법인은 몇 조 업무만 합니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거고 개인 사업자는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14조 규정된 업무도 당연히 하면서요. 기타 다른 업무도 겸해서 할 수 있는데 부칙 개공은 14조 중에서 딱 하나를 못 하죠. 경매, 공매, 알선 대리 하나를 못 해요. 그죠? 오케이. 자, 직원입니다. 직원 종류가 두 종류죠. 한 분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공. 또 한 분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보조원 계약서 씁니다. 중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있지요.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대행할 수가 있고 그렇죠. 자, 보조님은 계약서 안 써요. 설명서도 안 써요. 실거래가 신고 대행도 안 해요. 오케이. 자, 직원을 고용하면 개공은 고용 신고하지요. 고용 신고 언제까지 합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 신고하고 열받아 잘랐습니다. 종료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종료 신고하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해서 간주 규정. 그래서 중개 업무 관련해서 고용인이 뭔가를 해요 하면 사장님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15조 2항 여기에 따라서 개공도 같이 고용상의 책임을 같이 집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사무소에서는요. 1등록 1사무소 원칙. 등록 하나 하시면 사무소 몇 개만 둔다? 하나 1사무소. 다만 법인 사업자일 때는 주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둘 수 있고 그죠? 자, 사무소 설치를 합니다. 어떻게 설치하죠? 사무소 설치 잘하면 되죠. 그죠? 건축물 대장이 있는 적법한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하시고 그렇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물에는 사무소 둘 수가 없을 것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이 지낸 건물, 가건물에도 사무소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소 명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을 사용을 못하니까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개 이렇게 명칭을 써야 되고, 명칭 가지고 간판을 단다면 간판에는 반드시 무엇을 표기해야 됩니다. 성명, 간판, 실명제. 물건 광고할 때도 광고물에는 반드시 무엇을 표기한다? 성명, 광고, 실명제. 자, 바닥 면적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은 없다. 면적 제한은 없다는 거. 이렇게 이제 사무소 설치하면 되겠죠, 그죠? 설치하고 이제 이전을 했다면 무엇을 합니다?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설치한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또 이전 신고합니다. 며칠 내에 신고하죠? 10일.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기억나십니까? 이사 왔는 뿅. 이전 신고서에다가 그죠? 사무소 확보 증명수료에다가 등록증 들어간단 말이에요. 등록증. 예전 거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수수료 돈 들어가니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는 기존 등록증 가지고 가서 변경교부, 그렇죠. 주소 고쳐서 바로 주세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인장부터 볼 거예요. 도장.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장하고요, 인장. 그 다음에 요 사무소를 중간에 쉬고 싶어요. 그럴 때 무슨 신고합니다 하면 휴업 신고하시면 됩니다. 쉬겠습니다 하고 휴업 신고하고 쉬시면 되고요. 쭉 가다가 완전히 문 닫을래요, 일 그만할래요 하면 폐업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설치하고 이전하고 휴폐업은 어떻게 하느냐, 휴폐업 관련된 내용하고 도장 이야기, 인장하고 휴폐업 관련된 내용이 끝나면 이제 4장이 끝나고요. 개공의 의무가 이제 5장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장 갑니다. 139페이지에 인장 등록 나오죠. 시험 문제는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는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다만 헷갈려요.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자, 도장을 이제 등록을 하는데요. 누가 도장 등록을 할까요? 그렇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 인장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계약서 누가 쓸 수 있나요? 개공, 그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자, 또 누가 계약서를 씁니다? 소공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계약서를 쓰죠. 도장 찍어야 되고. 자, 우리 보조님은 인장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조님은 도장 찍을 일이 없습니다. 커피에다가 도장 찍어버리면 커피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조님은 인장 등록 안 하고요. 개공하고 소공이 인장 등록을 하는데, 개공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고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의 개공,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고, 인장은 등록 다 합니다. 자, 인장에서는 어떤 도장으로 등록하느냐, 어떤 도장이냐 하는 것은 크게요, 법인 사업자냐 아니냐 이렇게 나눕니다. 법인이냐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이냐 아니면 법인이 아닌 개인이냐 이렇게 나눠요. 도장은 법인이냐 개인이냐. 자, 법인은요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합니다. 법인은 인감도장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 사업자는 예전에는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개인의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가서 이미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다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신고한 개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예전에는
구청에 가서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 가서 이걸 등록하고 썼거든요. 그런데 인감도장은 어떤 도장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장이죠. 이 도장 가지고 등록하고 중개사무소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위험한 도장을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항상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의뢰인들이, 마음 나쁘신 의뢰인들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몇 명이서 와가지고 개공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인감도장을 훔쳐갑니다. 도나 훔쳐가요. 훔쳐가고 개공의 신분증도 같이 훔쳐가요. 그래서 신분증 훔치고 인감도장을 훔치면 그걸 가지고 가짜 위임장 작성을 해서 그 가짜 위임장 가지고 개공의 개인재산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3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위험하다 해서 이렇게 위험한 인감도장을 사무소에다가 놓고 쓰지 말고 새로운 도장 하나, 사무소에 사용할 막도장, 새로운 도장 하나, 막도장 하나 파서 등록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국토부에다가 계속 진정을 넣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분실과 그렇죠? 분실, 도난 위험이 많으니까 그러면 막도장 하나 파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요, 개인들은 이 막도장 가지고 등록관청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막도장의 요건이 2개가 있어요. 도장을 팠는데 여기에 실명이 없이 가명이 들어가 있어요. 가명. 앙드레 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명으로 도장을 파야 되고요. 또 크기가요. 크기가 적당한 크기여야 됩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매매 계약서 나왔는데 도장 크기를 너무 크게 파가지고요, 위에다가 찍어버렸다 하게 되면 콱 눌러 찍어버렸어요. 계약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너무 작으면 어떨까요? 매매 계약서인데 도장을 이쑤시개 요지에다가 도장 파서 찍어버렸습니다. 이 도장이 안 찍히고 계약서가 빵꾸 납니다. 구멍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너무 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크기도 제한이 있고요. 최대 크기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크기가 도장이 이제 계약서 찍히는 이 도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7mm 이상.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찍히는 도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30mm 이하. 자, 이 도장의 크기라는 것은 이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투영돼서 찍히는 요거 있죠? 요 도장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요 도장의 크기가 가로 7mm 이상, 세로 7mm 이상, 그 다음에 가로 30mm 이하, 세로 30mm 이하. 오케이. 7mm니까요. 센티미터로 고치면 0.7cm. 0.7cm면 분필 하나 정도 두께 됩니다. 분필 하나 정도. 요거보다 좀 적을래나요? 자, 그 다음에 30mm면 3cm 하니까 분필 한 서너 개를 묶은 정도, 그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길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길이 제한이 없으니까 길게 이렇게 쭉 파가지고요, 끝으로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예전 시험 문제에 모양은 반드시 원형 인장이어야 된다. OX. 모양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동글뱅이 도장일 수도 있고 네모 도장일 수도 있고 뭐 삼각, 사각 도장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질에도 제한이 있다 없다? 재질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벼락 맞아야 됩니까? 벼락 안 맞아야 됩니까? 요즘 안 쓰나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런 거. 그러니까 재질에도 제한이 없고 모양에도 제한이 없고 다만 크기는 제한이 있네요. 그렇죠? 계약서 크기보다 적당한 크기로 찍혀야 되니까 더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죠? 자, 그래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의 크기로 도장을 파시면 되고, 실명인데요. 실명을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으로 법조문은 표현을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요, 예전식 표현은 호적이 호적. 호적 띄면 실명 나옵니까? 가명 나옵니까? 실명.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띄면 실명 나와요, 가명 나와요, 실명. 그래서 실명이라는 뜻을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 이렇게 표현하고요.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가로 세로 각각 30mm 이하 크기로 파가지고 요걸 가지고 등록관청, 구청에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나중에는요, 한마디로 개인입니다 하면 가주치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가주치세, 가죽치세. 도장은 찍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도장은 친다라고 표현해요. 계약서 도장을 친다. 어떤 도장으로 치세요? 가죽 도장으로 치세요. 그래서 가죽치세. 시험에서 가죽 10세로 자꾸 나옵니다. 가죽 10세 하면 틀려요. 10mm가 아니라 7mm. 아, 예. 또 자꾸 하니까 재미없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가죽치세. 자, 개인입니다. 정리하면 개인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의 크기 가죽치세 도장으로 하나 파가지고 이것을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사업자인데요. 법인도 가죽치세하면 되는데 법인은 인감도장에 대해서요. 분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거기에 직원들도 많고 경영진들도 있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법인 도장을 훔쳐가지는 않아요. 의뢰인들이 못 훔쳐가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분실 사건이 현실적으로도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법인은 지금도 무엇으로 등록합니까?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끊어서 그것을 제출을 함으로써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자, 그러면요, 법인의 인감도장을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신고를 한 법인의 인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감도장을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법인 자체가 되려면 우리나라는요, 무엇을 해야지 법인이 됩니까 하면 등기하셔야 됩니다. 등기소 가셔가지고 법인 등기를 해야 되고 영리 목적의 상인입니다 하게 되면 그때는 상업 등기를 해요. 상업 등기소가 서울에는 상업 등기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업 등기소 가서 상업 등기를 합니다. 법인 설립에 등기를 해야지 법인이 먼저 태어나요. 이 태어난 법인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즉 법인인 개공으로요. 등록관청 구청 가서 무엇을 한다? 등록을 해요. 그러면 법인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이 되려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법인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법상의 회사나 조합법상 조합인데 회사 같으면 회사 설립에 등기를 먼저 해서 회사를 먼저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갖춰서 등록관청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상업등기소 가서 할 때에 이 법인에서 사용할 도장까지를 다 등기를 하고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근거되는 것이 상업등기 규칙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인장, 즉 상업등기가 된 등기된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스 브라보. 자, 그렇게 해서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즉 등기되고 신고한 법인인장, 즉 법인의 인감도장인데 이 법인의 인감도장 가지고 등록관청 구청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인장 등록이 됩니다. 자, 무거운 도장을 가지고 21세기 법인에 등기하고 신고한 이 무거운 도장 가지고 등록관청 가서 등록할 필요가 없이 인감도장이니까 등기소 가셔가지고 무엇을 하나 끊으시면 됩니까? 인감증명서 종이 쪼가리 하나 끊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종이 쪼가리를 하나를 제출을 해요.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하면 법인의 인장은 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브라보. 그러면 개인은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대해 신고한 개인의 인장으로 등록합니다. 오, X. X예요. 동사무소, 인감증명법 나오면 틀려요. 개인은 아무 도장 하나 파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은 가죽지세, 법인일 때는 등기되고 신고한 법인인장,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하고, 인감도장 무거운 걸 가져갈 필요 없이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끊어서 요거 종이 쪽에 하나를 접어서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알아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고. 자, 그다음에 분사무소 있어요. 분사무소. 요 법인의 주사무소는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분사무소요. 분사무소는 원칙은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등기하고 신고한 인감도장 요걸 가지고 지점도장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면은 주사무소도 21세기 이 도장으로 쓰고요. 분사무소도 이 도장으로 등록을 하고 쓰는 거예요. 그 도장 하나 가지고 본점, 지점이 같이 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이 지점의 주인이 누구죠? 법인이죠. 본점의 주인도 누굽니까?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인 주인이 본점이든 지점이든 주인의 도장 가지고 쓴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짜로 그래버리면 주사무소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고요. 분사무소가 경기도 분당구에 있다면 강남, 분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장 하나 가지고 같이 써야 된다. 그 말이 돼버리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예외적으로 편의상 분사무소만의 별도의 도장을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어요. 지점 도장을 별도로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용 인감도장이 됩니다. 사용상 편리를 위해서 인감도장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지점만의 인감도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요 도장을 요거와 별도로, 자, 다 했어요. 요거와 별도로 지점 도장을 만들었다면 요 지점 도장은 대표자가 지점 도장으로 보증을 쓰셔야 돼요. 보증. 자, 그래서요, 예외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대표자가 요것은 지점 도장으로 쓰겠습니다. 21세기 중개법인 분당구 분사무소 요 도장 하나, 분사무소 요 도장을 파서 지점에서 쓸 겁니다. 분당구에서 쓸 거예요 하고 대표자가 보증을 써줘요.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새로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의상. 자, 요렇게 새로 하나 만들든 아니면 주사무에 쓰는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하든 분사무소 인장은 어디에 가서 등록합니까?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하는 거예요. 분사무소 관련된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신고, 인장 등록까지 전부 다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한다는 거야. 설치 신고도 어디 가서 한다? 여기 같으면 강남구. 이전 신고도 어디 가서 한다? 강남구. 인장 등록도 어디 가서 한다? 강남구. 이거든 다 강남구 가서 인장 등록하는 겁니다. 나이스. 휴폐업 하고자 할 때 휴폐업 신고도 어디다가 합니다? 강남구. 오케이. 누가 합니까? 주인이 자기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 됐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법인입니다. 상업 등기소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인장으로 등록하면 되겠죠. 대표자 홍길동 개인 도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X 21세기 등기된 거 법인인장입니다. 분사무소예요. 그래 원칙은 법인인장인데 불편하면 편의상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개인은 어떤 도장? 가죽지세 보존은 인장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도장 가지고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같이 보고요. 시기 일단 말씀드리고 우리 교재 볼게요, 이제. 자, 인장 등록의 시기인데,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는 꼭 해야 됩니까? 하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요.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전에도요, 처음에 사무소 개설 등록하러 갈 때, 처음에 사무소 개설 등록하러 갈 때에 인장 등록을 같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때 할 수 있고요. 직원을 고용하죠. 고용인을 고용하면 뭐 한다? 고용 신고하러 또 등록한장 가잖아요. 그때 인장 등록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케이. 만약에 이때까지도 인장 등록이 안 되었다면 그때는 처벌됩니다. 어떻게 처벌됩니까? 개공인은 어떻게 처벌되지요? 업무 정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 먹을 수 있고요. 소공입니다. 그러면 소공은요? 자격 정지, 자격정의 효력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장 위반은 뭘로 처벌된다? 정지돼요. 인장 정지. 별거 아닙니다. 인장 위반은 뭐다? 인장은 정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X. 등록이 취소된다. X. 인장 위반은 뭐다? 정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요. 쭉 한번 보실게요. 139페이지죠. 자, 139페이지에 밑에 네모 2번부터 보실게요. 인장 등록의 주체. 인장은 누가 등록합니다? 개공하고 소공. 개공 및 소공은 언제까지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한다. 그렇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네모 3번. 등록할 인장. 어떤 도장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가로 1번 개인이죠. 개인은 뭐다? 가죽, 치세, 셋째 줄,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 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 실명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몇 미리? 7mm 이상 30mm 이내. 그래서 가죽, 치세, 가죽 도장으로 치세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법인인 개공.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 대표자 홍길동 개인 도장이다. X. 주식회사 21세기 법인 그 자체 도장입니다. 법인의 인장이에요. 법인 인장. 법인 도장. 등기가 되고 신고된 법인 인장. 자, 양가로 3번 분사무소 별표빵. 원칙은 어떤 도장입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된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하는데 동그로 2번 현실적으로 불편하죠. 그래서 편의상 어떤 도장이죠? 대표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빵. 새로 하나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끝부분에 대표자가 보호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시험 문제였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그래서 할 수 있다. 새로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밑으로 갑니다. 네모 4번 보시면 인장 등록의 시기. 자, 양가로 1번. 개공하고 소공은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시험 문제.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전자문서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인장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도장을 등록하지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도장을 모니터에다 비추면요, 지들이 등록해 줍니다.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종이를 카메라로 찍어요. 찍어서 첨부 파일로 붙여가지고 인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도 인장 등록됩니다. 전자문서, 인장 등록은 뭐도 된다.
전자 문서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언제까지 하느냐?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자, 다만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서 다음에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시기에는 할 수도 있다. 자, 동글뱅이는 언제요? 사무소 처음에 개설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자, 두 번째가 직원 고용하고 고용 신고하러 갈 때. 개공이도 그때 인장을 할 수도 있고, 소공이도 찔레찔레 따라가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조원님은 인장 등록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조라는 말은 보존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존 고용하고 사장님이 고용 신고하러 가지요. 그때 사장님이 자기 도장을 그때 등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해하지 마시고. 보존 인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소공이도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사장님이 고용 신고하러 갈 때 소공도 따라가서 그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존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요 표현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사무소 등록 신청하거나 고용 신고하러 갈 때 그때도 할 수도 있다. 자, 밑에 인장 등록의 방법 양가로 1번. 자, 개인들은 실명이 나타나는 인장. 양가로 2번 밑에 법인은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별표 빵. 법인은 인감 도장이니까요. 인감 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모 6번 갑니다. 위에 거는 참고로 보시고 등록증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등록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등록증에도 도장이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등록증 가져가는데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등록증 첨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모 6번 갑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안 한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7월 달쯤 돼서 공부할 거 없을 때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자, 네모 6번 갑니다. 인장의 변경, 별표 크게 치시고 시험 문제. 도장이 바뀌었다면은 바뀌었습니다라고 또 구청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도장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장사가 안 돼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도장을 바꾸래요. 벼락 맞은 걸로. 그래서 도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다면은 또 등록관청에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꿔치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며칠 내에 변경을 합니다. 7일 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OX, X. 도장은 치는 거니까 무조건 7 나와야 됩니다. 10 나오면 무조건 X예요. 그죠? 오케이. 자, 밑에 제재. 인장 위반은 제재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나요? 정지. 그렇죠? 개공인은 무슨 정지? 업무 정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소공인은요 무슨 정지? 자격 정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일하지 마라 할 수가 있다는 거. 인장 정지. 오케이. 자, 밑에는 참고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예제 문제 1번, 2번 있는데 1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예제 문제 29의 기출 문제입니다. 인장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자, 2번. 개공이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합니다. 바꿔쳐야 되겠는데요. 7일 내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변경 7일. 자, 3번. 법인인 개공은 등기 규칙에 따라서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렇죠. 등기되고 신고된 법인의 인장, 인감 도장이니까 인감 증명서 종이 쪽을 하나 끊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 던져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출로
가름한다. 오. 자, 4번.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가 보정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오.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다. 5번. 분사무소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해야 한다. X.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그래서 5번을 X 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쉬워요. 밑에 2번 문제도 아마 다 그냥 풀리실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아주 쉽다는 걸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휴업하고 이제 폐업이 있죠, 그죠? 자, 휴폐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휴폐업 갑니다. 자, 인장 보셨고, 자, 그 다음에 휴폐업 갈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휴업하고 이제 폐업인데요. 요 휴폐업도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인장만큼이나 수월하고 쉽습니다. 다만 요것도요, 말장난 쳐서 보통 출제가 되니까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기본 개념요. 쉬워요.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면 누가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시고 일을 쭉 합니다. 중간에 쉬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신고합니다? 휴업 신고하시고 쉬시면 되고요. 완전히 문 닫을래요. 그러면 무슨 신고하십니다? 폐업 신고하시고 문 닫으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하시면 더 이상 이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등록의 효력이 여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폐업을 한 후에 업무를 계속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폐업 신고한 후에도 업무 계속하면 뭐가 됩니다? 후발적인 무등록 중개업이 돼버립니다. 무등록 중개업이 되니까 이때 처벌되겠죠? 3년 3천을 처벌돼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시면 폐업 신고하시면 더 이상 개공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반대해서 하면요.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공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죠? 일시 휴업은 여전히 개공이 맞아요. 완전히 폐업을 했다면 개공이 아닐 텐데 일시 휴업은 개공 맞지요? 그러면 휴업 신고한 후에 다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공으로 다시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폐업하시면 개공이가 아니니까 계속 일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게 무등록으로. 그러면 다시 개공으로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공으로 등록을 다시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하는 등록을 뭐라고 합니다? 재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폐업한 후에는 다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을 다시 하셔야 되고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공이가 맞습니다. 맞으니까 그때는 다시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이 뭐만 하시면 됩니다. 재개신고.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재개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재개신고는 언제 하는 겁니까? 하면 휴업 신고한 다음에만 하는 거예요. 폐업 신고한 다음에는 재개신고할 문제가 아니라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이때 등록 다시 할 때 1년 내에 다시 등록할 때에는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시 등록해도 예전에 개공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 그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폐업 전에 뭔가 위법행위를 했어. 나쁜 짓을 했어요.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다시 재등록을 해도 그분이 그분이니까 폐업 전의 사유로 재등록 관청에서 행정처분 두드려 팰 수가 있다. 왜? 그분이 그분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저기 뒤에 9장에 각종 규제 파트 그쪽 가도 나옵니다. 자, 폐업했을 때 간판 띱니까? 안 띱니까? 간판. 간판 띄어야 됩니다. 휴업일 때는 간판을 칠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내년에 한 3월 달만 돼도 다 종합적으로 다 연결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죠? 폐업한 다음에 등록 다시 하고 휴업한 다음에는 재개 신고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휴업 기간입니다. 기본 개념. 휴업 기간인데요. 휴업 기간은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에만 신고를 합니다. 3월 초과.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쉴래요 하면 휴업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잘 때만 신고합니다. 만약에 하루를 쉬어도 휴업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개공이가 불편할까요? 등록관청 공무원이 죽을까요? 죽습니다. 단체로 그 동네 개공들 300명 모여가지고 1박 2일 제주도 여행 갔다 온대요. 그러면 그 300명이 전부 다 휴업신고 하루 1박 2일이니까 휴업신고 다 했다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만다 재개신고 또 들어가요. 공무원 죽어버려요. 구청 공무원이. 그러니까 하루를 쉬어도 휴업신고 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해 주세요. 3월 이하의 휴업은 그냥 쉬세요. 그 말이에요. 나이스. 자, 그 다음에 기간은요. 몇 개월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석 달은 초과를 해야 되고 6개월은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득이도 없이 자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했고요. 그러면 예외부터 할게요. 예외적인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예외가 뭐냐 하면 예외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부득이. 부득이는 어떨 때가 부득일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을 때. 그렇죠? 예, 만득이 친구, 칠득이 친구 부득이가 있는데 이 부득이는 애가 좀 징징거리고 질질거리고 치치거리고 꽁꽁거리고 끼끼거리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징집, 군대 끌려갑니다. 군대를 6개월 만에 군대 제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받아주고요. 질병, 몸이 아파요, 취약, 해외 유학이라도 갔다 오겠습니다. 복무, 대통령 출마했더니 당첨됐습니다. 5년 동안은 중개업을 제가 휴업합니다. 이건 부득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됩니다. 나중 가시면 이 부득이가 다 외워지실 거고요. 이런 부득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요. 제가 그냥 1년 쉴래요. 그냥 1년 쉴래요 해가지고요. 휴업 신고하러 갑니다. 등록관청에다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거 안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휴업 1년을 제가 쉬고자 하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했더니 등록관청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냥 휴업은요. 휴업 신고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폐업 신고하세요 그 말이에요. 폐업 신고했다가 그죠? 하고 1년을 쉬든 2년을 쉬든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다시 등록을 해 주세요.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일시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몇 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거. 다만 부득이는 예외라는 거. 됐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기간 얘기 지금 계속 조금만 더 해봅니다. 그러면요, 1월 1일부터요, 제가요, 4월 4일까지 쉬겠습니다. 자, 요 기간 얘기입니다. 휴업 신고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석 달은 초과를 했고, 6개월은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받아주겠죠? 자, 요렇게 신고하면 반드시 4월 4일까지 꼭 반드시 쉬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언제라도 일하겠다 해서 재개신할 수 있을까요? 재개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업 신고 들어가면 요 기간 동안 꼭 반드시 쉬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언제라도 일하겠다 그러면 재개신하시면 되고 이 기간 중이라도 쉴 문제가 아니라 폐업하겠다면 또 폐업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완전 자유로워요. 다만 이제 휴업 기간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신고를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5월 8일까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신고한 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휴업 신고했잖아요. 요 기간 동안은 반드시 쉬어야 될 의무는 없고 쉰다고 그랬던 기간 중이라도 언제라도 다시 일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언제라도 나 문 닫을래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신고한 기간을 언제라도 못 할 수 있다?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무슨 신고합니까 하면 변경 신고하시면 돼요. 변경 신고. 기간을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변경 신고를 등록 간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휴업 신고한 다음에는 다시 일을 할래요 하는 것이 뭡니다? 재개 신고. 휴업 신고하고 나 그 기간 바꿀래요 하는 것이 무슨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 나 완전 문 닫을래요 하는 것은 폐업 신고. 그러면 휴폐업 관리된 신고가 토탈 몇 가지가 나옵니까 하면 네 가지 나옵니다. 네 가지. 휴업하고 다시 하게 했어요. 휴업하고 기간 바꿀래요 또는 완전히 나 문 닫을래요. 휴폐, 재변 네 가지 신고사항이 나옵니다. 휴폐, 재변 네 가지 신고사항인데 요 네 가지 신고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전신고입니다. 사전신고라는 말은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시고 폐업도요. 폐업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고 업무 재개하고자 기간 변경하고자 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전부 다 똑같이 처벌되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다음 마지막 개념 제일 중요한 거요. 휴폐업. 자 잠깐 한번 보세요. 휴폐업하게 되면 본인은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을 거고 폐업하면 완전히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등록증을 꼭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될까요?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쉬거나 문 닫을 때에는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는 쉬거나 문 닫으면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일 때는 등록증을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증 가지고 직접 가야 되니까 인터넷 신고가 될까요? 반드시 직접 가서 방문 신고해야 될까요? 방문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증 가지고 직접 가셔야 돼요. 나이스 브라보. 6개월을 초과하는 부득이가 있다. 이것도요. 직접 가셔가지고 증명서를 다 붙여야 됩니다. 6개월 초과하는 휴업 신고할 때. 징집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 영장 들어가세요. 영장. 질병이에요. 그러면요. 진단서 가져가요. 진단서. 등록증에다가 진단서 갖고 직접 가셔야 돼요. 오케이. 취약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합격 통지서 가져가야 돼요. 대통령 선거 당첨증 가져가야 돼요. 되셨죠? 기타 들고 가야 됩니다. 등등등. 어쨌건 그래서 이 부득이한 사유까지 진짜가 맞느냐 하는 그 증명서까지 다 가져오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 등록증을 꼭 반드시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직접 가셔야 된다는 거. 다만 재개 신고나 기간 변경 신고는 모두 가능하다 하면 이건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재변 전자 가능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내버렸죠. 그럼 다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을 또 내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때는 등록증을 다시 반환 돌려받습니까? 반환 돌려받이 되겠죠? 자, 등록증은요, 사무소 벽에 항상 걸려야 됩니까? 안 걸려야 됩니까? 항상 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내고요, 다시 일하겠습니다 하면 재개 신고해서 휴업 때 내었던 등록증을 돌려받으셔야 돼요. 돌려받아서 벽에 걸고 일하는 겁니다. 자, 며칠 내에 돌려줍니까? 즉시 현장에서 바로 돌려줘요. 그럼 받아서 벽에 겁니다. 그러면 재개 신고 자체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는데 구청 홈페이지 가서 일하겠어요. 재개 신고하시면 되고 요 등록증은요. 전화하면 등기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나이스. 자, 결론. 휴폐업 신고는 반드시 방문 신고하셔야 되고 휴폐업은 등록증 가지고 방문 신고하시고 업무 재개나 기간 변경은 직접 가야 됩니까? 물론 갈 수도 있고 뭐도 가능하다? 전자문서 가능해요. 재변 전자. 오케이.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 가능합니까? 아까 인장 전자문서 가능하다 했잖아요. 종이에다가 찍어가지고 카메라로 찍어서 첨부 파일로 보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 가면 시험에 그냥 나오거든요. 인장 전자.
재변 전자. 나중 가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시험에 다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개념은요. 등록을 했죠. 등록하면 일을 하면 되는데 석 달이 초과될도록 일을 개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석 달이 넘는 뭐가 된다? 휴업이 돼버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록을 했다면 일을 하면 되는데 석 달이 넘도록 일을 안 해. 그러면 3월이 초과되는 휴업이 되니까 미리 사전에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 휴업 신고 미리 해야 돼요. 휴업 신고 안 했다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래서 등록을 하고 일을 할 때는 몇 개월 내 일을 한다? 석 달 내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일한다는 것은 계약서를 쓴다 그 말이 아니라 오는 전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소 문 열어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계속 마지막이라 하는데, 자,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부득이가 있을 때만 하잖아요. 그죠? 원칙은 초과할 수 없죠? 근데 예외도 없이, 부득이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을 했다 하게 되면 이때는요, 상대적 등록 사유,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등록을 했죠. 6개월이 초과될 때까지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일을 안 했어요. 일을 개시하지 않게 되면 6개월이 초과되는 뭐가 된다? 무단 휴업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도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됐죠? 다 해버렸네. 자, 그럼 우리 교재 확인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우리 교재 확인합니다. 자,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메뉴에 가보시면요. 사전신고 휴폐업. 동글뱅이 1번은 어떤 형태로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동글뱅이 1번 별표빵 시험 무조건 나와요. 개공은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휴폐업할 수 있는데 다만 몇 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한때입니까? 하고자 할 때입니까?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미리. 또 폐업도 한때입니까? 폐업을 하고자 할 때입니까? 하고자 할 때 미리 그 신고할 때 신고서에다가 무엇을 첨부합니다? 등록증 시험 문제. 등록증을 꼭 첨부해서 직접 가야 됩니까? 방문 신고해야 됩니까? 전자문서 가능합니까? 가야 되죠? 등록증 가지고 미리 직접 사전 신고로서 어떻게 한다? 방문 신고. 방문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전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 쓰셔도 됩니다. 방문 신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방문 신고. 직접 가셔야 되고요. 전자문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오케이. 동그라미 1번은 시험 문제에 그냥 나오는 거. 어떤 형태로도 무조건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3월 이하 휴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3번도 시험 잘 나오는데 등록을 했다면 그렇죠. 석 달 안에 일을 하면 되는데 석 달이 넘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으려면 미리 무슨 신고해야 된다? 휴업 신고 미리 해야 된다. 휴업 신고 안 하고 그랬다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동그라미 4번.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다만 부득이가 있을 때 질병, 징집, 취약, 공무, 기타 부득이가 있을 때는 그래 하지 않다. 즉 6개월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득이도 없다면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편안하게 읽어만 봐주십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 메뉴에 분사무소 별표빵 동글뱅이 1번 분사무소만 휴폐업 신고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본점은 일을 하는데 지점만 쉬거나 지점만 폐업할 수도 있다. 자, 동글뱅이 2번 시험 문제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는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 관청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 밑에 재개신고 양걸 1번 휴업한 다음에 다시를 한 때입니까? 다시 재개하고자 할 때입니까? 재개하고자 할 때, 일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에 재개신고해야 된다는 거. 자, 셋째 줄 재개신고는 전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인터넷 전자문서로도 재개신고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빵.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에서는 휴업 신고할 때 받아두었던 등록증을 돌려주는 겁니다. 며칠 내에 돌려준다. 즉시 반환 돌려주어야 한다는 거. 재교부 재발급 해줘야 된다. X 새로 재발급 해주는 게 아니고 받아두었던 그 개공의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반환 돌려주는 겁니다. 나중 가면 그 미묘한 차이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재발급해 준다 그러면 수수료 종이값을 받는 거고 종이값을 받고요. 그대로 반환한다면 종이값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죠? 네,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OX X 며칠 내에 즉시 그럼 지체 없이 하고 즉시는 같다 다르다. 지체 없이 네 글자, 즉시 두 글자. 누가 더 빨라요? 즉시. 자, 그래서 즉시 반환 돌려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밑에 양가로 2번은요. 폐업하고는 다시를 하려면 등록을 다시 재등록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고. 자, 맨 밑에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한 때입니까? 하고자 할 때입니까?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에 변경신고하고요. 맨 밑에 쭉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메뉴에 제재 별표뻥 휴폐 신고 안 했다. 휴폐 해제변 신고 안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밑에 양가로 2번 별표빵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부득이 또 없이 6개월 초과는 무단 휴업이다.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하는 거 됐습니다. 자, 맨 밑에 박스 정리되어 있죠. 거기에서 방문 신고 꼭 해야 되느냐? 전자문서 되느냐? 휴폐업은 빵문 하셔야 되겠죠. 휴폐빵. 재개나 기간 변경 모두 가능하다? 전자. 재변 전자. 시험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재변은 전자 가능하고요. 휴폐업 신고는 좀 지겹죠. 시험도 지겹도록 나옵니다. 휴폐업 신고는 반드시 뭐 한다? 빵문. 휴폐빵이라고 하십니까? 휴폐빵, 노래빵, 찜질빵, 그 다음 나온 빵이 휴폐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휴폐는 빵문 신고. 재변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 나온 회사가 재변전자, 그 다음 나온 회사가 인장전자. 자, 위반 시에는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문제 하나 보고 쉬었답니다. 예제 문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제 문제 1번 문제 보고 쉬었다 할게요. 휴업인데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르래요. 29회. 자, 기억입니다. 사무소 등록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석 달이 초과됩니다. 석 달이 초과되도록 일을 안 해요. 등록을 했는데 석 달이 넘도록 일을 하지 않으려면 사물이 초과되는 휴업이 되니까 미리 뭐 신고해야 된다?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신고해야 한다고 X. 오. 자, 미연에 법령에 정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질병, 징집 등을 제외하고 그죠? 6개월을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오. 디귿 분사무소와 주사무소는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X. 별도 휴업할 수가 있죠. 본점은 일을 하는데 지점만 쉰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 X. 자, 리얼입니다.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한 후에 휴업 쉬고 난 다음에 일하기 전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OX. XX. 휴폐업 관련된 신고는 전부 다 사전신고. 사전신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업 개시 후 이 말 자체가 일단 틀렸어요. 휴업 개시 후, 폐업한 후, 재개한 후 다 틀린 거예요. 다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자, 미연.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X죠.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갖다 냈죠. 기간만 밖으로 갈 때에는 등록증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는 등록증을 자꾸 첨부하래요. 시험에서. 그래서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X. 틀린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요. 뭐가 틀렸습니까? 모두 골라라.
디귿, 리얼, 미연. 정답 몇 번 됩니까? 5번 되겠죠? 정답은 5번 됩니다. 할만하지요? 별거 아니죠? 인장 한 문제, 큐페 문제 벌써 두 문제 맞추신 거예요. 자, 푹 쉬었다가요. 이제 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